자, 퇴직급여 조정, 세무조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무조정 2,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이외에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으니까 경로 확인하시고요. 먼저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단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용어 똑같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용어는 똑같습니다. 회계상으로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있는 돈 갖고 이렇게 그때마다 지급해도 상관은 없죠. 있는 돈. 그런데 나중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미리 회사 내에 적립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 내에 적립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상은 퇴직급여 추계에 뭐예요?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100%까지 당연히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퇴직급여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해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일 텐데 이렇게 비용 처리를 미리 하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라고 했어요. 자, 이 미리 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퇴직금 지급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지급은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이루어지는 비용 발생의 원인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때마다 수익비용 대응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은 안 그래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 인정을 해줬지만 세법은 야 회사 사내에 적립하는 거 니네 못 믿겠거든. 어디다가 밖에다가 적립해라. 사회에 적립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걸 권유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이렇게 해서 충당부채 설정을 해놓으면 전부 다가 송금불산이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죠. 요거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통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법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퇴직연금 같은 거 다 대부분 다 가입을 다 하죠. 그래서 세법상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전에 충당금이 남아있다면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혹시라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예전에 이렇게 비용 처리한 거 퇴직급여 충당금 또 비용 처리하게 되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불산이 유보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 혹시라도 송금불산입된 금액이 있었고 그 충당금과 상계했다면 옛날에 한번 송금불산입 됐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분해 해줘야 되겠죠. 자,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 자, 그럼 비현실적의 반대는 뭐야? 현실적이다라는 얘기죠. 현실적 퇴직이 뭐예요? 실제로 퇴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종업원이 임원이 됐다든가 등등, 상근이 뭐 비상근 임원이 됐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퇴직하고 사실상 같은 경우를 현실적 퇴직이고 현실적 퇴직일 때 퇴직금 지급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비현실적 퇴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주면 세법상 이거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요. 그래서 입금산이 유보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합니다.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는 송금산임 하면서 다시 요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입금산이 유보 처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관련해 가지고요. 요거는요.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화면에서 하는데 이 화면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그리고 요 옆으로 쭉 우측으로 가게 되면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 있고요. 자, 요렇게 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요렇게 갑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요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2번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데요? 자, F12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금액들이 쫙 다 뿌려질 거예요. 재무제표에 반영된 원천세 급여 자리 입력.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 자료들을 쭉 다 반영을 할 겁니다. 다만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1년 미만이라든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급여액이 있다면 요 금액은 여기다 직접 입력해 가지고 제외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냐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클릭해 가지고 추계액을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입력된 그 급여 자료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 주는데 이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은 이 서식 자체가 퇴직금 혹시라도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 서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야 그거 말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잘 했어. 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보다 더 줄 거야. 보통 얼마예요? 얼마? 한 달치 급여에 한 달치. 자, 1년 12달 12개월 근무하는데 1년에 한 달치 급여가 퇴직금 요 정도로 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는 월급 거기에 곱하기 근속연수하면 대략 퇴직금액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받는 월급.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주겠다. 회사에서 그런 회사는 저도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자, 그럴 때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때는 해당 금액을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회사는 거의 없지. 뭐라고 해요? 회사에서 얼마 줘야 돼요? 웬만하면 안 주고 싶다니. 물론 그런 사장님들은 또 많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아니죠. 그냥 법대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거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사항을 작성을 하는데 자, 여기 요 서식 요 밑에 요 위에는 다 작성이 됐죠. 요 밑에 보시면 충당금 기초 잔액부터 해서 요 부분들은 합계 잔액 시산표, 재무상태표 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자, 7번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뭐냐면 기초에 전에 부인한 금액이 있었다는 얘기죠. 세무상 송금사에 떴던 거 어디에 있다고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사항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확인하면 되고요. 8번 기중 퇴직금 지급액란은요. 단기 퇴직금 지급액 중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을 해줍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9번 차감액 이 부분은요. 퇴직금 추계액 기준 한도액 계산 시 전기 말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단기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건데 만약에 이 금액이 마이너스 음수면 송금사님 마이너스 유보 처분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16번 요거 하고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다라면 요게 그리고 요 16번 한도 초과액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하고 요게 마이너스 되는 손금 추인액은요. F3 어디 갔지? 여기 F3 조정 등록을 클릭해 가지고 어디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주면 세무조정이 끝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세법상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면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있으면 여기에 참고해서 확인해서 업무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대세가 뭐라고 했어요? 퇴직연금이다라는 얘기죠. 회사 못 믿겠다는 얘기야. 회사 내 짱박 제가 말이 좀 거친가요? 여러분들 잠 깨란 얘기예요. 잠 깨란 얘기.
회사 내에 짱 박아 놓지 말고 회사 밖으로 좀 어디다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데다가 넣어놓으라는 얘기죠. 하여튼 걔네들만 또 이제 배불른 이게 이게 강의가 전국적으로 가는 강의를 제가 이렇게 좀 너무 터프하게 강의하는 거는 살짝 좀 편집을 여하튼 들으세요. 법인의 임직원 퇴직급여 지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사 밖으로 사외 적립을 해라.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확정급여형 이른바 DB형이라고 하고요. 확정기여형 이른바 DC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DB형은 뭐냐면 확정된 급여가 퇴직급여가 확정이 됐어요. 뭔 말이에요? 근로자가 직원이 지급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결정돼 있어요. 뭐요? 최종 그 한 달 급여의 근속연수 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회사 밖으로 불입해 놓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금융기관 전체 근로자 전체 계좌에 적립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맞아요. 이걸 갖고 이제 금융회사 이런 데서 어떻게 막 그 운영을 하고 막 하죠. 그래서 뭐 주식, 채권, 뭐 예금 뭐 이런 게 투자해 가지고 돈을 불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뭐 은행 예금처럼 물론 예금에다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에도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 날 수도 있고 이익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불입했던 퇴직연금 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네.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느냐? 회사한테 있는 거예요. 늘어나면 좋지만 줄어들면 어떻게? 회사는 직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이미 확정돼 있어. 그러니까 회사가 추가적으로 돈 더 보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DB형이에요. DC형은 뭐냐면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회사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완전히 결정돼 있어요. 보통 이제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한테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을 해버립니다. 이건 마치 그냥 근로자한테 확 줘버린 거 같고 또 뭐예요? 퇴직금 중간정산.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뭐 많이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하면서 직원한테 퇴직금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서 운용해서 주식, 채권, 뭐 예금 뭐 등등 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덜낼 수도 있고 그때 책임은 누구 거다? 근로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탁 던져놓고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면 돼.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담인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DB형을 선택할까요? DC형을 선택할까요? 그건 직원들이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적극적이고 막 진취적으로 막 굉장히 막 나는 내가 해가지고 막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겁나게 막 해서 수익을 엄청 올릴 수 있어. 막 그런 사람이라면 DC형을 선택을 하겠죠. DB형은 뭐예요? 그래도 난 보수적으로 조금 내 안정적으로 좀 받고 싶어. 이득 나면 좋겠지만 손해 났을 때도 난 손해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DB형을 선택을 하겠죠. 직원들은 이렇게 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떡할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관리하는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음 편한 게 요거 DC형. 요거 그냥 불입만 해버리면 나머지 뭐 회계 처리하고 장부 관리하고 하는 거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퇴직연금 등 송금산입 한도액은 어떻게 하느냐. 자, DB형과 DC형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DB형은 법인이 납부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한도 내에서 송금에 산입합니다. 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요.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이 있으면 그건 빼줘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추계액 기준과 예치금 기준. 그러니까 불입이 가능한 금액. 이 얘기는 뭐예요? 단기말 현재 전직원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추계액에서 혹시라도 단기말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거의 없겠죠. 없으면 현재 퇴직금 추계액만큼은 불입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실제 불입한 납입한 금액은 얼마냐?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불입하게 되면 운용자산이라는 계절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해요. 이거는 기초에서 기준 감소 플러스 기준 납입액을 더한 이 금액이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 한도액은 불입 가능한 금액과
실제 불입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고, 물론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이 있으면 그거를 빼준 한도로 하겠죠. 그래서 회사 계상액하고 세법상 한도액과 비교해서 한도 초과 금액이 나온다면 송금물산입 유보하면 돼요. 한도 미달액이 나온다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해 줘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DC형은 뭐예요? DC형은 법인이 납부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그냥 다 송금으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퇴직금 다 지급해버리고 탈탈탈탈 머릿속에서 털어버리면 아주 깔끔해져요. 그런데 다만 임원에 대해서는요.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하는데 임원은 사용인은 아무리 많이 줘도 상관이 없어요. 사용인은 상관이 없는데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을 해서 한도 초과액이 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을 하되, 이때 송금 불산입은 언제 하느냐? 부담금을 납입하는 연도에는 그냥 그대로 둬요. 나중에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 초과액을 계산해서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DC형은 일단 불입하는 연도에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가 됐든 어쨌든 간에 여하튼 불입하는 연도는 송금 산입으로 다 정리해줬다가 나중에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 보니까 한도 초과액이 있었네. 그러면 그때 송금 불산입 한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조정 한번 볼까요? 먼저 확정급여형 DB형입니다. DB형은 결산조정 그리고 신고조정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결산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결산조정이 뭐죠? 결산조정은 장부에 반영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조정이라기보다는, 조정은 제가 얘기했어요. 뭔가 차이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과정을 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결산조정은 조정이 아니고 결산서에 그냥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예요? 자, 부담금, 퇴직연금 부담금 돈 냈어요. 불입을 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러면서 보통 예금 빠져나가겠죠. 예금 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운용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예금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담금 송금 산입을 하겠죠. 어떻게? 퇴직급여 부담금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 부채 이렇게 퇴직연금 충당 퇴직급여 충당 부채 송금 산입 안 된다며. 그거는 사내에 적립하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사외에 적립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 부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부터 먼저 없애줘야 되겠죠. 퇴직급여 퇴직연금 충당 부채 설정한 거 먼저 없애주고 대별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서 보통예금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신고 조정할 때는 여기까지는 하겠죠. 신고 조정한다는 얘기는 신고 조정은 결산서에 반영 안 하고 나중에 법인세 세무 조정,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자, 각성년도 소득금액 계산은 기업회계상,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해서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해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거 했던 건데 또 해주려네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 부분을 해서 뭐 해요? 이렇게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도출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회계 기록을 끌고 와. 여기에 세무상 차이나는 부분,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마이너스 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서 계산했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왔어. 여기에 그러니까 회계상 단계에서 입력을 해주는 게 결산 조정이에요. 요거. 신고 조정은 요 단계에서 입력을 하지 않고 요 단계에서 조정을 해준다라는 얘기. 자, 그랬을 때 신고 조정은 물론 신고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요건 정리를 해줘야 되죠. 부담금 납입한 거 요거 회계 처리해 줍니다. 요거를 안 한다는 얘기야. 송금 산입하는 세무 조정을 신고 조정은 안 한다라는 얘기. 안 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즉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을 안 했을 때는 세무조정에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 강제적으로 해줄까? 뭐 이미 이걸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이미 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미 상각 제도가 아니야. 강제로 상각을 해야 되는, 강제 상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송금산이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부담금 불입을 했잖아. 부담금 불입을 했으면 그만큼 돈이 나갔으니까 송금사님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퇴직금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는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안 잡았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줄어들고 보통예금 대부분에 다 줄어들겠지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 이렇게 되겠죠. 이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잡았던 이 금액은 송금불산임 한다는 얘기. 여기 송금불산임 했던 거 송금불산임 해서 돈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결산조정, 신고조정 차이가 있어요. 하기 싫어. 자, 세무조정. 여러분들의 지상 최대 과제는 뭐예요? 가급적이면 세무조정을 안 하고 싶어. 그렇죠? 세무조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산서에 딱딱딱딱 세법의 규정에 맞게 회계 처리해 주면 돼. 그러면 세무조정 할 게 없지. 세무조정 할 게 없죠. 그죠? 요거 안 해도 되니까.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퇴직연금 충당부채 등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고요. 퇴직부담금을 송금 산입한 법인이 임직원이 퇴직한다. 그러면 퇴직급여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일시금에 상당하는 퇴직연금 충당부채 등과 상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조정에서 퇴직부담금 송금 산입한 경우는 퇴직급여로 계상하는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급여 송금 산입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요거 설명 여기다 써놨네. 자, 퇴직연금 예치금을 수령을 할 때 퇴직연금 예치했던 거 수령할 때 회계 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을 보면요. 자,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게 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송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송금산입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입금산입 요 이 중에 세무조정을 정리를 합니다. 자, DB형은 퇴직연금 불입 시 DB형은 퇴직연금 불입할 때 결산조정, 요거 결산조정으로 해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합니다. 요거 비용 처리하고요.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연금 충당부채가 감소되는 걸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세무조정이 없어요. 깔끔하게 되니까 요렇게 하면 됩니다. 결산 시 비용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부채 이렇게 감소를 회계 처리해라. 깔끔하게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DC형은요. DC형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된다는 건 뭐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그러면서 대변에 보통예금 돈 빠져 나가겠죠?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퇴직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주고 끝내버린 거야. 중간정산금 지급했다. 아예 퇴직금 지급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거 없고 세무조정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C형은 불입할 때 비용 처리 이렇게 하게 되면 세무조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만약에 불입해놓고 이걸 처리 안 했다 그러면 송금산입 해줘야 되겠지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회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 자,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 DB형, DC형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살짝 한 가지 있는 건 뭐냐면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가입자 선택, 개인이 가입한 가입자 납입 일시금 그리고 사용자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해지 시까지 IRP는 해지할 때까지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가 되는 좀 편리한 조금 세금을 이연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IRP의 금액에다가 금액을 불입을 하게 되면 뭐 그걸 갖고 운용을 해서 이자 수익이 생기고 이런 것과 별개로 세법상은 세액공제가 돼요. 언제 살펴볼까요? 소득세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까지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못 찾아. 마음대로 못 찾아. 왜? 나중에 노후 보장을 위해서 법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니까. 중도 해지했다. 그래도 해지했다 그러면 납입 금액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과세가 된다는 거. 또 기업형 IRP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무 조정은요. 일단 퇴직연금 부담금 마찬가지로 업무용 승용차도 그랬죠.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먼저 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해라라고 했던 것처럼 퇴직연금도 혹시라도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할 게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먼저 작성해서 세무조정한 후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서식의 대부분의 금액들은 할 수 없어. 합계 잔액 시산표라든가 관련 분계 사항들을 조회해서 직접 입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숫자들 입력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말 부인 누계액 요 부분은요.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의미한다라고 여기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요거 20번 그리고 16번 요 금액은 똑같아질 거예요. 기중에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으로서 동일한 금액이 요거는 합계잔액 시산표 등을 조회해서 보면 되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클릭해서 관련 분계를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요 21번은 신고 조정이라든가 또는 결산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14번 요거 이런 부분들은 전기말 자본금,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 조정의 송금 산입액은 얼마였을까요?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요 서식을 보면 되고요. 15번은 결산 조정할 때 나오는 금액이고요. 16번은 입금 산입 요 금액은 입금 산입하는 필수되는 금액이 될 거예요. 요 금액 나중에 조정 등록된 사항을 보여드릴게요.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시 입금 산입, 송금 산입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16번 요게 다시 설명하는 거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이 송금에 산입된 후 다시 회수되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그 해약액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상 기중 퇴직금 지급액의 감소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 자, DB형 퇴직연금 수령 시 회계 처리에 대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1번은 여기 있을 건데 11번 회사 송금 계상액이 있어요. 회사 송금 계상액은 결산 조정 사항이고요. 단기 손익에 반영한 금액을 입력을 하는 거고. 자, 12번 조정 금액이 있어요. 이 12번 조정은 신고 조정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이면 송금 불산입, 여기 플러스 금액이죠. 플러스 금액이기 때문에 송금 산입 유보되는 금액이고요. 퇴직연금 예치금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세무 조정은 직접 세무 조정을 하는데 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F3 조정 등록을 하게 되면 요거 소득금액 조정학교표 요건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상단에 F3 조정 등록 화면을 클릭해가지고 F3 조정 등록 기능키를 클릭해서 어디에 반영하라고요?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합계표에 반영하라고 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8,1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 금액이 이렇게 세무조정 사항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퇴직연금, 부담금, 세무조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